자, 일단은 자 이제 오늘 배울 게 뭐냐면은 요 급좌표 변환 이제 응용 중에서 이제 그 분리된 영역을 이제 하나로 이제 그 합쳐주는 그런 거를 이제 좀 배워볼 건데, 일단은 자 이제 문제 상황이 자 요렇게 주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중적분이 이렇게 주어지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두 개 더하기 합으로 이렇게 주어지거든요. 이게 주어지는데, 여기서 얘네 둘을 이제 각각을 이제 더해달라라고 하는 문제 유형인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영역에 요거의 이제 그 정의역 영역을 한번 그려보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 y의 범위가 지금 4-x 제곱하고 지금 루트 4분의 1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x의 범위는 이제 0하고 이제 2분의 1 사이. 자, 그래서 이제 경계선을 이제 그려줘야 되니까, 자 여기서 요 y는 자 루트 4 마이너스 x 제곱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이제 형태가 이제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이 지금 4니까 원의 일부고, 그죠? 원의 일부고. 자, 그 다음에 요 왼쪽 거에 이제 경계를 이제 아래쪽 경계를 좀 그려보니 y는 루트 자 4분의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2분의 1이고, 넘어가면은 y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자 플러스 x 제곱이 자 이제 4분의 1 자 이렇게 나온다. 요거 이제 일부다. 자, 그래서 요거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거죠. 그래서 요쪽에다 이제 한번 그려보면, 일단 요 위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심이 이제 원점이고 반지름이 2짜리 이제 원이니까, 자 요렇게 이제 그려질 거고, 자 요렇게 그려지는데, 문제는 얘가 지금 y가 지금 루트 4-x 제곱보다 작고 나왔다라고 그랬으니까 요 영역만 딱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요 영역만 딱 그려주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아래쪽을 보니까 얘는 이제 중심이 지금 이제 2분의 1, 0,2분의 1이고, 그러면 2분의 1이니까 여기가 지금 아까 2였으니까 0이고, 자 그럼 여기가 1이라고 했을 때 2분의 1은 한 요점인 거고, 자 그 다음에 반지름이 4인 원인데, 그것도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위쪽 부분이니까 요 위쪽 부분이다. 그러니까 요 위쪽 부분에 해당하는 이제 형태이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형태가. 자, 그 다음에 범위는 이제 0부터 보니까 2분의 1까지라고 했으니까, 0부터 2분의 1이면은 여기가 지금 이제 2분의 1이거든요. 그러니까 2분의 1이니까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면, 결론적으로는 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 부분.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다 지워지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그림은 일단은 y의 범위를 일단 충분하게 다 그려준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윗부분,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윗부분에 그림을 다 그려준 다음에 요 x의 범위로 자 제한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0부터 2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높이가 될 거니까, 이만큼이 이제 높이가 될 거니까, 자 결국에는 요 지금 빗금층 하얀색 부분이 자 영역의 부분이 된다. 그래서 요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요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지금 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뭐 적분을 해줘도 상관은 없지만, 일단은 아래쪽을 자 이 더하기 형태 얘를 이제 봐보니까, 얘는 지금 이제 y의 범위가 이제 x하고 자 루트 4-x 제곱이니까, 얘 아까 이쪽 부분 같은 경우에는 y는 자 루트 4-x 제곱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여기서 이제 그린 형태예요, 그죠? 자 그리고 아래쪽은 이제 y는 x니까 이거 두 개를 합쳐보면 뭐냐면, y는 x가 자 요거고, y는 x. 자 그 다음에 y는 이제 루트 4-x 제곱은 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는 건데, 근데 문제는 이게 그러니까 그림을 좀 더 다시 그려보면은 자 요렇게 돼 있는 형태인 건데, 지금 아까 이제 흰색 부분을 지워서 그런데 얘가 지금 이제 요거 그 다음에 y는 x는 이 노란색. 근데 x의 범위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부터 루트 2까지란 말이에요. 그럼 2분의 1부터 루트 2까지라는 얘기는 2분의 1. 자, 그 다음에 이 만나는 점을 좀 계산을 해보면 이게
y가 지금 x니까 얘네들을 여기다 딱 집어넣어주면 이 연립을 좀 시켜보면 x는 루트 4-x제곱이라서 x제곱이 4-x제곱 그러니까 x제곱이 2가 되니까 x가 루트 2 풀마 루트 2가 나오는데 이게 양쪽 범위이기 때문에 루트 2가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럼 1분의 1부터 루트 2니까 어디냐면 이 만나는 부분이 지금 루트 2거든요. 자, 그러니까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이제 빗금친 부분, 그러니까 요 지금 하얀색으로 빗금친 부분인 요 부분이 이제 요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두 개의 영역을 그려보니까 이게 아까 이게 첫 번째 영역이었고 얘가 이제 두 번째 영역이니까 얘네들이 합치니까 어때요? 요게 극좌표를 딱 쓰기 좋은 형태의 영역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제 이거를 풀어내느냐라고 한다면은 이거 두 개 합친 거는 이 영역을 합친 거는 결국 이 극좌표 영역으로 표현하기가 굉장히 편한 영역이다. 자, 그래서 이 영역을 한 번에 극좌표 영역으로 바꿔보면은 아래 범위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2분의 1이니까 2분의 1부터 요 길이는 아까 반지름이 2짜리였잖아요. 그죠? 여기가 지금 1이고 이건 1이고 여기는 2였으니까 1부터 2까지의 영역인데 세타의 범위가 세타의 범위를 계산해 보면은 여기가 지금 2일 때 여기가 지금 루트 2니까 요게 코사인 세타 값이 지금 2분의 루트 2란 얘기는 세타 값이 4분의 파이라는 얘기니까 이게 지금 4분의 파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4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겠지. 그래서 4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의 범위로 이 두 개를 합친 영역을 극좌표 영역으로 이제 쓸 수가 있게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네, 그래서 이 식을 이제 바꿔보면 이거 더하기는 이제 요렇게 결론을 내리게 된다. 인테그랄 4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자, 아래 범위는 1부터 2까지. 자,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그냥 dy dx는 r dr d세타. 자, 얘를 계산하는 문제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이 영역의 이제 문제 유형이 이제 이게 흩어져 있는 영역을 그림을 그려서 하나의 극좌표 영역으로 바꿔서 푸는 문제 유형이고요. 이제 팁을 좀 주자면 언제 이런 거를 써야 되냐면 보통 이 피접분함수가 같을 때 쓰는 거예요. 피접분함수가 같은데 이 영역이 만약에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이거 합쳐서 문제를 풀라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꼭 피접분함수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게 다르면은 의미가 없어. 그래서 이 피접분함수가 같아야 된다. 자, 요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 때. 됐죠? 그래서 얘를 계산해주는 문제이고, 그래서 얘는 계산해주면은 2분의 1 r제곱이 2, 1 곱하기 이거 두 개 그냥 빼준 거니까 4분의 파이. 자, 돼가지고 넣어주면 4니까 2니까 2 빼기 2분의 1. 자, 곱하기 이제 4분의 파이. 자, 그래서 2분의 3. 그래서 이제 8분의 3파이. 이렇게 나온다. 됐죠? 네. 그래서 요렇게 계산을 좀 해주면 됩니다. 답이 지금 잘못 나와있네? 답이 잘못 나와있냐? 잠깐만요. 답은 세타의 범위가 틀린 거 없죠? 여기서? 지금 뭐 계산한 거 틀린 거 없는 거 같은데? 잠깐만. 2분의 1. 잠깐만요. 여기 아까 반지름이 1 맞고 4분의 1이니까 2분의 1, 2분의 1 맞고, 그러면 1부터 2까지 세타의 범위가 4분의 파이부터 이제 2분의 파이까지 됐고, 2 루트 2 됐고, 그러면 2분의 1. 이거는 이렇게 답이 나올 수가 없는데? 16분의 7파이 마이너스 2? 이게 범위가 지금 일단 숫자가 나올 수가 없는 게 이게 피접분함수가 지금 1이라서 이게 지금 피접분함수가 그냥 숫자 1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쨌든 쓰는 게 지금 r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r제곱이 나와가지고 이게 극좌표로 바꿨을 때 이 형태가 이 뒤에가
뒤에가 이제 그 세타에 가는 식이 나와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답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좀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지금 문제 밑에 있는 문제는 답이 일단 확실한 거니까 자, 이 밑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고 선생님 그동안에 이거 좀 다시 한번 확인 좀 해볼게요. 네. 요 밑에 있는 문제 두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답이 이상하게 나오네? 한번 확인해보지.
문제 1번 혹시 풀렸어요? 됐어요? 잘했어요. 오케이. 자, 여기서 근데 선생님 지금 잠깐, 이게 지금 선생님 실수한 부분이 있는데, 이걸 선생님 지금 순간적으로 그림 때문에 잘못 봤어요. 근데 이게 보면, 반지름이 1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2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반지름 1짜리 원이 아니야. 그죠? 근데 이게 선생님 순간 그림 때문에 이게 좀 착각을 했거든? 그러니까 얘 봐보면 얘는 반지름이 1인데, 이게 만약에 1이 되려면 이렇게 가야 돼. 이게 지금 만약에 반지름이 1짜리 여기가 1m라면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맞죠? 근데 이게 아니라 이 빨간색에 지금 식이 있었잖아. 근데 이거를 지금 순간적으로 선생님 좀 놓쳤는데 요 부분에 해당하는 거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밑에 식이었으니까 이 빨간색 식이었으니까 이 빨간색 식에 대한 함수식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답이 좀 잘못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한번 확인을 좀 해봤는데 이 부분이 어쨌든 이제 함수로 바꿔야 되는 부분이다. 근데 이제 그때 어떻게 바꾼다 그랬었냐면은 여기서 바꾸면은 답이 없다. 그러니까 이거를 완전히 방정식 형태로 만든 다음에 그 급방정식 형태를 만들어주고 그 만들어준 상태에서 세타의 범위를 제한시키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기억나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 이제 집어넣는 거예요. 그 뭐를 집어넣냐면 그 이제 급방정식을 만들도록. 그러면 얘는 x가 r 코사인 세타랑 y가 이제 r 사인 세타. 요 두 개를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그죠? 네, 집어넣어줘서 방정식을 찾자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그게 좀 잘못됐어요. 지금 선생님 지금 요거 순간 이게 그림 때문에 좀 그렇게 됐는데, 자, 그래서 얘는 계산해주면 r제곱 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r 사인 세타 플러스 4분의 1에 플러스 r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가 4분의 1. 그러니까 이렇게 없어질 거니까, 자, 얘가 계산해주면은 r제곱 마이너스 r 사인 세타가 0이 나온다. 그러면 r 묶어주면은 이게 사인 세타가 0이니까 이게 r이 0이거나 이제 사인 세타인데 r이 0인 거는 당연히 이제 요거를 그 방정식을 넣으면서 나오는 어떤 그냥 그 이제 충분한 값인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한, 근데 이제 r이 어쨌든 0은 아니니까, 그죠? 이 그림 자체가. 그러니까 얘가 이제 사인 세타 값이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되죠? 그래서 이게 1이 아니라 이게 사인 세타예요. 세타의 범위는 뭐 그대로 4분의 8부터 2분의 8가 맞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사인 세타로 바뀌어줘야 되겠지. 그래야 이제 답이 올바로 나와. 무슨 말인지 되죠? 네. 그래서 그것만 좀 다시 계산을 해주면 답이 이제 올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가 이제 실수가 좀 있었다. 됐죠? 무슨 말인지 되죠? 네. 자, 그래서 그 값은 일단은 똑같이 16분의 7파이 마이너스 2가 맞으니까, 이거 계산하면 맞으니까 그거 좀 참고해주고. 자, 넘어갈게요. 자, 이제 넘어가서 이제 곡면의 매개변수인데 이제 뭘 배울 거냐면 매개변수 하는 방법을 조금 이제 익혀야 돼요. 근데 보통은 곡면의 종류가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이걸 이제 매개변수로 어떻게 바꿔주느냐, 그게 중요한데 일단은 만약에 이제 함수식으로 나와 있는 경우는 사실 쉬워요. 그러니까 z가 만약에 fxy 뭐 이런 식으로 z가 xy가 함수식으로 나와 있다 라고 한다면은 이제 매개변수 방정식을 어떻게 만들어주면 되냐면 x를 u, y를 뭐 v라고 보통 이렇게 이제 변수를 매개변수화 했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새로운 변수를 두고 x, u, v를 x는 u, y는 v, x는 f, u, v 요렇게 표현하면은 이거의 매개변수 방정식 형태인 거예요. 얘가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함수의 이변수 함수의 매개변수 방정식을 만드는 방법은 어쨌든 함수 형태가 나와 있으면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다. 그냥 x, y를 각각 변수라고 두고 그 다음에 z 변수는 x, y가 난 변수니까 u, v를 집어넣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해주면 이거의 매개변수화 형태가 된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곡면 종류 3개 정도는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데 그 밑에 있는 것들은 이제 조금 익혀야 돼요. 근데 그 중에서 일단은 그 제곱 그러니까 뭔가 x의 제곱, 뭐 y의 제곱 요런 게 이제 섞여져 있을 때에는 반드시 이제 이제 사인, 그러니까 사인과 코사인에 관한 식으로 조금 변환을 해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변환을 하겠다는 얘기냐면 그 봐보면 그 네 번째는 원기둥이잖아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지금 r제곱이라고 하는 지금 얘를 매개변수화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매개변수 곡선을 만들 때에는
일단 요거야. 얘가 지금 원이 아니라 그 문제에서 나와 있는 대로 원기둥이라고 그랬어요. 그 원기둥이라고 하는 거, 방정식은 얘가 지금 그 원의 방정식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이게 원기둥이라고 한다면은 여기 안에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냐면 0 곱하기 z제곱이 그냥 생략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z에 관한 변수가 지금 여기 생략이 아예 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죠? 자, 그러니까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z는 그냥 변수를 자 따로 설정을 해주면 돼요. 따로 설정을 해준다. 설정해주고 되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x, y는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걸 찾아주면 되는데 그게 보통 이제 극좌표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보통 uv라고 이렇게 둔다면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얘는 요렇게, 그러니까 이제 반지름은 r로 고정이 돼 있으니까 r 코사인 세타, u, 그 다음에 r 사인 u, 이제 z는 그냥 변수, v 변수 그냥 하나 이렇게 딱 주는 거예요. 요렇게 주면은 원기둥 변수가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네, 그래서 요렇게 좀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이 원기둥에 대한 이제 그 변환을 만들 때에는 요 코사인하고 사인을 가지고 만든다. 그래서 이거 두 개 집어넣었을 때 이게 r제곱이 되니까, 그리고 z는 지금 변수를 따로 하나 설정해줘서 v라고 하는 변수를 두면은 자 얘가 이제 원기둥에 관한 매개변수 방정식이 되는 거고, 그래서 자동적으로 그냥 사실 해야 돼요. 알겠죠? 자동적으로 이런 문제 유형이 나온다면은 해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원기둥 그 밑에 있는 거는 변수가 지금 다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z제곱 플러스 y제곱이 지금 r제곱이니까 그럴 때에도 마찬가지로 그냥 y를 r 코사인, z를 r 사인으로 두고 그냥 x는 x 변수로 두고 그렇게 이제 매개변수 방정식 만들면 된다. 무슨 말인지 되죠?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된다는 얘기고, 자 원추형 같은 경우에도 지금 원추형은 자 z제곱이 지금 x제곱 플러스 y제곱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거랑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를. 그러니까 z제곱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이랑 z는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 두 가지의 곡면의 형태를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 둘 다 어쨌든 이 형태를 보면은 z에다 값을 딱 집어넣었을 때 이 형태가 그 원의 형태이기 때문에 구분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어떻게 생각해 주면 되냐면, 우리가 등위선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y에다가 0을 집어넣어 버리면은 이게 z제곱이 x제곱이 돼서 이게 z가 플러스 마이너스 x가 돼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 요런 형태라는 얘기야. 이렇게 삐죽한 형태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y는 0인 평면으로 딱 잘라버렸을 때, 단면을 딱 잘라버렸을 때 나오는 게 z는 x랑 z는 마이너스 x가 나온다는 얘기니까, 얘는 그래프가 곡면의 형태가, 단면의 형태가 이렇게 생기는 뿔 형태의 모양이 이제 계속 이렇게 커진다는 얘기인 거고, 요거는. 그 다음 얘는 지금 제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생길 거냐면 이게 그냥 x제곱 플러스 y제곱이니까 하나가 없다고 생각하면 포물선 형태인 거야. 그러니까 y에다 0을 딱 대입을 했을 때 이게 z는 x제곱이라는 얘기는 포물면 형태라는 거니까, 포물선 형태라는 거니까 요렇게 생기겠죠. 요렇게. 무슨 말인지 되죠? 그래서 얘가 뭐가 되면 z는 이제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곡면의 형태이다. 얘는 뾰족한 형태는 z제곱은 이제 x제곱 플러스 y제곱. 그래서 이거를 어쨌든 원뿔형 형태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원추형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럼 어떻게 만드냐? 마찬가지로 제곱이 있기 때문에 코사인하고 사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얘기인 거야.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둘 거냐면 요렇게 두겠죠.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얘는 x는 이제 uv, 자 변수를 만약에 이제 표현을 한다면은 여기서는 이제 줘야 되는 게 뭐냐면은 아까 같은 경우에 원기둥 같은 경우에는 이 r값이 고정된 r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원기둥은 r값이 고정이 돼 있잖아. 그죠? 근데 얘는 어떠냐면 이 r값을 집어넣을 때 이게 충분히 커질 수가 있어. 그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 r에 해당하는 변수를 u로 하나 주자는 얘기인 거예요. u로 하나 주고, 그 다음에 코사인 v, u 사인 v. 그럼 얘네들을 x, y에 딱딱 집어넣어주면 뭐가 되냐면 u제곱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z제곱이 u제곱이니까 그럼 z는 이제 이제 만약에 위쪽만 얘기한다고 하면은 그냥 u라고 써주면 되고, 만약에 아래쪽을 얘기하고 싶다고 하면 마이너스 u라고 써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 표현을 좀 해줘야 된다.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변수로는 그냥 거기 지금 R하고 지금 선생님이 이제 구분을 짓기 위해서 UV로 넣어준 거지 거기서는 지금 변수를 뭘로 두고 있는 거냐면 R하고 세타로 두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면은 핵심은 이거예요. 결국의 핵심은 무조건 공면의 식은 변수가 두 개가 나와야 돼. 알겠죠? 그래서 공면에 관한 매개 변수 식은 변수가 무조건 두 개여야 돼. 두 개. 공면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UV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UV가 R하고 세타 그죠? 이렇게 이제 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표현해주면 되고 자 평면은 함수 형태이기 때문에 자 이제 뭐 편안하게 할 수 있고요. 자 맨 마지막 거를 좀 잘 외워줘야 되는데 이 맨 마지막 게 뭐냐면 토러스 그러니까 도넛 모양에 해당하는 그 공면에 지금 이제 그 데카르트 방정식하고 그러니까 그 일반적인 방정식하고 급방정식을 지금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얘기인 거예요. 내가 자 이 선을 기준으로 자 이렇게 생긴 원을 한 바퀴 돌렸을 때 생기는 지금 형태가 우리가 이렇게 도넛 모양이라고 보통 하잖아요. 그죠? 이 도넛 모양의 공면의 그 방정식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매개변수 방정식을 이제 그렇게 정의를 하는데 이게 왜 그런지 좀 설명을 좀 해주면 쉽게 생각해 주면은 왜 매개변수 방정식 그렇게 생길 수밖에 없느냐라고 좀 한다면은 여기서부터 이 축으로부터 이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를 R이라고 두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원의 반지름을 스몰 r이라고 두면은 내가 이제 매개변수 방정식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되죠? 어쨌든 우리가 중요한 게 이거 두 개는 일단 고정돼 있는 애예요. 그럼 이제 얘가 이렇게 회전을 한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럼 이거를 어떻게 생각해 주면 되냐면 위에서 바라봤을 때 모양을 보면은 이 선만 한번 보세요. 선만. 자, 위에서 바라봤을 때는 얘가 얘를 이렇게 회전을 시켜주면은 한 이 정도의 범위에서 이게 R이고 자, 그 다음에 요 정도가 이제 자, 스몰 r. 자, 요렇게 이제 생길 거야.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회전을 시켰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내가 이 각도를 거기서는 지금 각도를 U라고 뒀으니까 V라고 뒀으니까 이 각도를 V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얘는 지금 이 각도가 V라는 얘기는 뭐냐면 얘를 지금 V만큼 회전을 시킨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V만큼 회전을 시켰으니까 한 요쯤 어딘가에 있겠죠. V만큼 회전시킨.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 축을 기준으로 V만큼 회전을 시켰을 때, V만큼 회전을 분명히 시켰을 때 모양이, 여기 V만큼 회전을 시켰을 때 모양이 있는데 그걸 위에서 바라보면은 요 정도 회전을 할 것이다. 그럼 여기서 이제 뭘 해줘야 되냐면 지금 원이 지금 여기에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이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그려져 있는 형태인 건데 그럼 이 원에 있는 점들을 다 표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을 해주냐면은 자, 요렇게 표현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처음에는 일단 얘 가지고 점들을 다 표현을 할 거니까 여기서 이 점들을 표현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로 일단은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데 R 코사인 세타 같은 경우에는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 있는 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맞죠? 네, 자, 그러니까 R 코사인 세타는 일단 얘이고 자, 근데 여기에 지금 이 R만큼을 지금 더해줘야 되니까 이게 플러스 R을 더해주면 돼요. 플러스 R. 자, 요게 지금 어쨌든 이제 X좌표가 될 건데 만약에 회전을 아예 안 했다고 했을 때 일단은 회전을 아예 안 했다고 했을 때 이 점의 좌표를 좀 표현을 해보면은 X 성분은 일단 R 플러스 R 코사인 세타 요렇게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Z 성분 이 Z 성분은 그냥 R 사인 세타가 될 거예요. 얘가 Z 성분 Z 성분은 R 사인 세타 회전을 안 했다고 생각했을 때 그럼 Y는 뭐냐? Y는 지금 값이 없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건 지금 0인 거야. 지금 이 상황은. 그러니까 회전을 아예 안 했을 때. 근데 이제 이거를 회전을 지금 이렇게 시키는 거죠. 그죠? 그 회전을 시키면 이제 뭐가 생기냐면 X좌표뿐만 아니라 Y좌표도 이제 생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죠? 그럼 Y좌표 생길 때는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이거 가지고 이제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지금 X좌표였는데 이렇게 회전을 시켜버리면 자, 여기서는 어떻게 될 거냐면 R 플러스 R 코사인 지금 이제 세타에 자, 이제 요 코사인 V V가 이제 X좌표
자, x좌표이고, 자, 그 다음에 y는 r 플러스 r 코사인 세타의 이제 사인 v가 y좌표가 될 거다. 자, 그 다음에 z좌표는 그냥 r 사인 세타 그냥 그대로 가고요. 그죠? 그래서 요게 지금 이제 매개변수 이제 공면이 될 텐데,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주면 요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r이고, 그리고 여기 지금 원이 있을 텐데, 그럼 이 점에서 지금 x좌표, y좌표를 찾아내야 되려면 여기서 일단은 각도를 그 세타만큼 내려서 이 길이를 알아야 되니까 이게 r 코사인 세타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x 성분, y 성분을 파악을 해줘야 되니까 요 r 플러스 스몰 r 코사인 세타에 이제 코사인 v랑 사인 v로 이 점의 x, y 좌표를 찾아낸다는 얘기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네, 그래서 요 형태가 우리가 이제 도넛 모양의 형태의 이제 공면의 매개변수 방정식이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이거를 이제 회전을 시켰을 때 세타만큼 만약 v만큼 회전을 시켰다라고 한다면 이 원이 이쯤에 있을 텐데 이 원에서의 이제 그 점들의 성분을 파악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 점에서 만약에 성분을 찾아줘야 된다면은 여기서 이제 x, y 성분 나눠가지고 점을 찾아내고, z 성분은 높이이기 때문에 그냥 r 사인 세타가 그냥 요게 이제 답이 된다. 그래서 요 세 개가 어쨌든 그 이제 토러스의 그 매개변수 방정식이니까 좀 잘 기억을 해줘야 돼요. 요 형태를. 알겠죠? 네, 그래서 생각보다 문제로도 이제 자주 가끔씩 나오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해주면 돼요. 됐죠? 자, 혹시 여기서 혹시 또 궁금한 거 있어요? 혹시 여기서 만약에 조금 설명이 부족하면 더 좀 해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만약에 이제 원의 형태가 이렇게 이제 돌아갔다고 생각을 할 거니까, 만약에 이제 원이 이렇게 있다. 만약에 원이 이렇게 이제 돌아갔다면, 만약에 이 점의 좌표를 알고 싶으면은 어쨌든 요 점의 좌표에서 자 x 성분 내린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내린 거 이 길이를 가지고 이제 x, y 성분을 찾아낸다는 얘기인 거야. 그죠? 네, 그래서 요렇게 이거 가지고 코사인, 사인, 이제 코사인, 사인으로 나눈다는 얘기죠. 그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된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왜냐면 지금 위에서 바라봤을 때 여기가 만약에 Z 성분이고 이게 지금 X 성분이라면 Y 성분 저 끝에 있을 거잖아요. 이게 지금 Y 성분이잖아요. 그죠? 이게 90도니까 Y 성분일 거고, 그럼 얘를 위에서 바라봤을 때, 지금 요 위에서 바라봤을 때는 여기가 X, 여기가 지금 Y일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X, Y 성분을 지금 알아내야 되니까, 만약에 이 점의 원에서 이 점에서 지금 이 점의 X 성분, Y 성분 알고 싶으면 일단 요만큼의 세타 값을 가지고 이 길이를 계산한 다음에 이 길이를 지금 X 성분, Y 성분으로 나눈다는 얘기인 거야. 그죠? 네, 그렇게 해주면은 요게 이제 X, Y가 나온다. 됐죠? 무슨 말인지 되죠? 그래서 그 토로스를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필수 예제 문제를 봐보면 이제 네 문제를 만들었는데, 이거 왜 그러냐면 문제 유형으로 자주 나와서 일단은 그 매개변수와 하는 게 중요해요. 공면적을 계산할 때도 중요하고, 공면적 계산 이제 뒤쪽에서 이제 배울 텐데, 이 공면의 넓이를 계산하는 문제는 거의 다 매개변수로 문제를 푸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개변수를 잘 해야지만은 문제를 조금 이렇게 좀 잘 풀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매개변수화 하는 거를 좀 연습을 할 건데, 일단 필수 예제 보세요. 자, 세 점을 지나는 평면의 방정식을 만들어 달라고 했으니까, 자, 얘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세 점이니까 어쨌든 뭐 x, y, z 만약에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여기를 이렇게 지나는, 이거 삼각형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쭉 퍼져나가는 평면인데, 그냥 특징적으로 그냥 잡은 거야, 선생님이. 그냥 요 형태의 면을 지금 계산하고 싶은 건데, 간단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어쨌든 지금 얘가 지금 1, 0, 0, 여기가 x, 자, 여기가 이제 y면은 이제 여기 0, 1, 0, 자, 여기가 이제 0, 0, 1, 자, 이렇게 이제 x, y, z 점이 나올 텐데, 집어넣을 땐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돼요. 어쨌든 ax 플러스 by 플러스 이제 cz가 지금 d인 평면의 방정식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100을 집어넣었을 때 이게 0이 돼야 돼요. 무슨 말인지 되죠? 그러니까 이 점을 지나니까 이 점을 여기다 대입을 했을 때 이 만족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얘는 어쨌든 a
자, 100 집어넣으면 A는 D 이렇게 될 거고, 그죠? 자, 그 다음에 B는 D, C는 D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변수를 하나로 만들어 주는 거야. 그러면 AX 플러스 지금 얘 B 같은 경우에도 DY, 자 플러스 이제 C, 뭐 이제 DZ는 D. 근데 A도 D라고 했으니까 여기 D로 하면 되겠지, 그죠? 그럼 약분해 주면 뭐예요?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1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요게 그냥 평면의 방정식이 된다는 얘기야. 그럼 이거가 나왔으니까 평면의 방정식을 매개 변수 할 때에는 뭐 아무거나 변수를 하나로 만들어 준다. 그럼 우리 보통은 이제 Z를 이제 XY에 대해서 표현을 해주는 게 보통 일반적이니까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그럼 매개 변수 방정식을 만들면 X, U, V는 이제 X는 U, Y는 V일 때 Z는 1 빼기 U 마이너스 V다. 이렇게 써주면은 이게 매개 변수 방정식 끝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죠? 자, 그러면은 그 밑에 자 1, 2, 3, 4번 한번 자 똑같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 한번 해봅시다. 자, 요 밑에 있는 문제 1, 2, 3, 4번.
그 도넛 모양의 방정식은 그러니까 이제 그 형태를 이제 보고 그 원 형태잖아요, 그죠? 그 원을 이렇게 한 바퀴 돌렸을 때 그 이제 x 성분이 어떻게 될 건지를 좀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Z값은 자유롭게 두면 되는 거라서 그냥 Z라고 두면 돼요. Z는 뭐 실험에서 V 이렇게 두면 돼 그냥. 왜냐면 이게 원기둥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팁을 좀 주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구랑 저 원기둥이랑 차이가 한 끗 차이거든요. 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얘는 보면은 그 단면으로, 그러니까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이렇게 단면으로 짰을 때 얘가 뭐가 나오냐면 직사각형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일직선이잖아. 그러면 얘는 Z하고 관련이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돼? 그러니까 Z라고 하는 게 이제 직선을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얘는요, 단면 이렇게 자르면 이게 원이잖아. 그러면 얘는 Z제곱하고 관련이 있는 거야. 구부러져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네, 그런 관점으로 좀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원하고 어쨌든 기둥의 차이점은 x제곱 y제곱 들어가는 건 똑같아. x제곱 플러스 y제곱 들어가는 건 똑같은데 똑같잖아요. 이거 역할은 수직으로 잘랐을 때 단면을 얘기하는 거라서 이게 똑같을 수밖에 없어. 근데 이게 포함하는 평면으로 잘라버리면 그거는 지금 Z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Z랑 연관이 있는 거기 때문에, 높이랑 연관이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보면 이렇게 구부러져 있잖아. 그죠?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굽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못해도 제곱 이상이야. 세제곱, 네제곱. 무슨 말인지 되죠? 근데 그거는 이제 뭐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값하는 정도로 사실 파악을 해주는 건데 어쨌든 원 같은 거는 우리가 이제 제곱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제곱 형태이겠구나 파악을 하면 되는 거고 여기는 잘랐을 때 이게 직선 형태의 모양이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Z하고 관련이 있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이게 제곱이 되는 순간 이게 구부러질 거니까 무슨 말인지 되죠? 그렇게 판단을 좀 해주면 돼요. 이해되죠? 보통은 이제 편입 문제 유형에서는 이 곡면의 종류를 만들 때 크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사실. 예, 그러니까 지금처럼 그 이제 함수 관계에 있는 거랑 그 다음에 이제 코사인 사인 활용해야 되는 거, 그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 복잡하게 막 다른 거를 생각할 필요는 없어. 알겠죠? 두 가지면은 충분하게 매개변수를 다 만들 수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되죠? 예, 그래서 밑에 있는 것도 그 이제 공면적 문제를 풀 때도 마찬가지로 그게 이제 변환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솔직히 그 뻔해. 그러니까 하다 보면은 두 가지밖에 결국에 뭐 크게 두 가지밖에 없겠네. 그렇게 생각을 해줘도 뭐 과언은 아니니까. 일, 2번 같은 경우는 1, 2, 3번은 크게 어렵지 않죠. 그죠? 3번.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타원 포물면인데 결국에는 그 매개변수 그 타원 포물면 방정식을 만족하는 변수를 써주면 되는 거거든. 근데 보통 우리가 그 이제 어쨌든 이게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게 코사인 사인을 무조건 집어넣긴 집어넣어야 돼. 그러니까 코사인 사인을 집어넣는데 중요한 거는 집어넣었을 때 얘가 간단해져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려면은 간단해진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이게 Z가 어쨌든 이 코사인 사인을 딱 집어넣었을 때 형태를 봤을 때 그 형태가 이 Z가 어쨌든 좀 문자가 어쨌든 좀 이렇게 간단한 문자 형태로 나와야 되거든? 그럼 그렇게 되려면은 많이 이용되는 게 이 조건이 만족하도록 바꿔주는 게 거의 핵심이야. 그러니까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을 만족하도록 변수를 xy 변수를 적정하게 주는 게 핵심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죠? 이걸 만족하도록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그래. 그러면 이거를 만족하도록 하려면 이게 없어져야 돼요. a 제곱이. 그러니까 x 대신에 x에 a를 넣는 거야. 그리고 변수 두 개를 넣어야 되니까 지금 변수 두 개가 무조건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r을 고정된 값이 아니라 그 변화되는 값으로 줘야 되니까 u로 가는 거죠. 그리고 코사인 v. 무슨 말인지 되죠? 얘는 고정된 게 아니니까. 타원 포물면이 어쨌든 지금 이게 지금 z 값이 커지고 xy 값도 다 커지는 상황이니까 제한을 둬야 되니까 a는 고정이야. 그죠? 상수. y는요? b 써주고 u sin v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그럼 얘를 딱 집어넣어주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 u제곱이 z제곱이 돼요.
그죠? 이 조건 때문에. 이 조건 때문에. 그냥 Z. 어. 제가 식이 그냥 Z. 맞아. 식은 어쨌든 그냥 Z가 나와야, Z구나? Z. 이거잖아. 그죠? 그래서 얘가 새로운 이제 요 변수가 되는 거죠. Z면서 U제곱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 네.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도록 코사인 사인에 적정한 개수를 붙여서 조작을 해준다는 얘기인 거야. 이해되죠? 네. 그렇게 해주면 된다. 타원도 원이니까 거의 원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조작, 이 조건을 만족하도록 자 그래서 설정해주면 이제 Z는 이제 U제곱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가 그 타원 포물면의 변수가 되는 거예요.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 4번 한번 해보세요. 4번. 고민할 시간 충분히 줄 테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지금 UV는 내가 이거 매개변수화를 했다라고 하는 거를 그냥 표현해주기 위한 거고 그냥 여기를 R 세타라고 둬도 전혀 상관없어 사실은. 이렇게 둬도 돼. 알겠죠? 그럼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R제곱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이게 변수를 그냥 설정하는 거는 내 마음이야. 대신 구분은 지어줘야 되죠. 뭐가 변수이고 뭐가 상수인지는 구분을 시켜줘야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A, B가 상수죠? R 세타가 변화하는 변수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것만 정확하게 인지를 해주면 변수는 그러니까 R하고 세타라는 거를 정확하게 인지만 하고 있으면 이거에 뭐가 오는 건 사실 상관없어. UV 와도 되고 뭐 R 세타 와도 되고 아니면 그냥 내가 쓰고 싶은 거 써도 되고 뭐 ST 써도 되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근데 보통은 이제 UV를 많이 쓰기 때문에 거기 책 같은데 이제 교재 같은 걸 보면은 이제 원서라든가 이제 해외 뭐 교재 이런 걸 보면은 보통은 이 변수들이 UV로 표현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UV로 자꾸 알려주려고 하는 건데 근데 사실 그건 의미 없어. 이 변수 선택하는 거는. 이해되죠? 네. 그건 이제 통일감 있게 그냥 쓰는 거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어요. 그건.
요 4번 문제는 좀, 그러니까 이게 조금 어렵잖아요, 이게.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이게 좀 설명을 좀 해주면,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XZ 평면 위에 지금 원을 하나 그려달라 그랬고, 이거를 지금 이제 회전을 시킬 거잖아요? 그럼 이게 지금 V 각도만큼 회전을 시켰을 때 원이 이쯤에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럼 만약에 이 원에 있는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이렇게 회전을 시켰을 때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을 지금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매개변수 방정식으로. 이해되죠? 그래야지만 이게 모든 점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와 같은 말이니까, 회전을 시켰을 때 적어도 이 원 위에 있는 점들 모두를 일단 표현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방정식으로. 그래서 그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건데, 만약에 내가 이 원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을 표현을 하려고 하는데 이 점을 만약에 표현을 하려고 한다 라고 한다면, 이 점에 지금 뭐가 필요하냐면 X 성분, Y 성분, Z 성분이 필요하거든. 그럼 일단 이거를 다시 돌려와. 다시 이렇게 돌려면요, 여기에 찍혀 있겠죠. 그죠? 그리고 그럼 이쯤에 찍혀 있을 거니까 이 점을 만약에 내가 알고 싶으면 돌려와서, 그럼 이 점에 해당하는 뭐를 먼저 찾을 거냐면 이 전체적인 길이를 먼저 찾을 거예요. 그 어떻게 그럼 길이를 할 거냐면, 이게 분명히 여기서 중심에서 요만큼 벌어진 각도가 세타일 거니까, 내가 지금 뭐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여기서부터 이 점에 여기까지의 거리를 한번 일단은 구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거리를 알려면 이 길이가 요만큼 길이는, 요 반지름을 이게 20R이라고 하면 이게 R 코사인 세타예요. 이 길이가. 맞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야? 그럼 다시 돌아가. 그럼 다시 돌아가면은 지금 다시 이쪽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지금 이 길이까지 구한 거야. 무슨 말인지 되죠? 이게 지금 R 코사인 세타인 거예요. 이 길이까지 지금 R인 거고. 그럼 이거를 위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이 길이를 이 위에서 봤을 때 지금 이 형태잖아. 그죠? 그럼 이게 지금 뭐였냐면 여기서 말한 R이고, 여기가 지금 R 코사인 세타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제 뭐 해주면 되냐면 이 점에서의 X 성분, Y 성분을 구해주면 그게 곧 이 점의 X 성분, Y 성분이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게? 왜냐면은 이 점의 X 성분, Y 성분을 알고 싶으면 일단 얘를 수직으로 내렸을 때 이 점의 X 성분, Y 성분을 파악을 해줘야 되거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높이만큼은 Z 성분이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높이가 Z 성분이니까 이 점의 X, Y 성분은 어쨌든 위에서 바라봤을 때 결국에 뭐냐면 요 점에 이게 지금 위에서 바라봤을 때 사형이 된 모양이겠지, 그죠? 사형이 된 형태니까 요 점에 해당하는 어쨌든 X 성분, Y 성분을 계산을 해줘야 되니까 이 길이가 요 각도랑도 이제 연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만큼 회전을 했으니까 이게 지금 V라고 하는 각도일 거니까 얘는 지금 반지름 R이고 얘는 이제 V이고 자, 그러면 얘는 식이 어떻게 될 거냐면 R 플러스 R 코사인 세타를 코사인 V만큼 한 게 여기, R 플러스 R 사인 세타를 사인 V만큼 한 게 요 Y 각도. 그죠? 그러면 이게 X 값, Y 값이 이 점의 X 성분, Y 성분이라는 얘기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네. 그 다음에 그럼 Z 성분은 이게 높이잖아요. Z는 높이니까 이 높이는 얘를 다시 긁고 갖고 왔을 때 이 높이랑 똑같은 거야, 결국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 높이가 이 높이인 거야, 지금.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그냥 R 사인 세타잖아요. 그죠? 이 길이가 R 사인 세타. 그래서 이게 지금 길이가 R 사인 세타가 된다는 얘기인 거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돼? 네. 그래서 요게 지금 매개변수 방정식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Z를 지금 축으로 하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렇게 좀 이제 설정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X 성분이 K다.
요거 이해돼요? 이거 한 번만 이해하면 되거든? 이거를 한 번만 이해하면은 잘 안 까먹어. 근데 이게 한 번 이해하는 게 좀 어려워서 그런 거야. 지금 이 점들을 표현한다라고 하는 게. 그죠? 그림 보면서 이해되는 응. 문제 풀때 식만 보고 올려니까 그치. 식만 보고 풀려니까 이게 지금은 익숙하지가 않아서 헷갈리는 건데, 그래서 보통 이제 문제 형태로 나올 때,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게. 그죠?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거에 곤면적을 막 계산하시는 문제가 나오거든? 그러면 얘를 가지고 곤면적을 계산해 줘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그게. 근데 우리가 그 정리 중에 뭐가 있냐면, 이제 파푸스 정리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 그러니까 파푸스 정리가 뭐였냐면 회 전체 건널비 부피는 그냥 2파이 곱하기 이제 뭐 길이 아니면 이 면적 이걸 가지고 막 구하는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러니까 이 형태를 보고 이게 지금 이 도넛 모양의 매개분수 방정식이라는 것만 이해하면 되는 거야. 알고 있으면 되는 거야. 실제 문제는 이거 가지고 문제를 안 풀어요.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건 좀 이따 이제 한번 곤면적 이제 계산할 때 구체적으로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 건데, 그러니까 이 방정식이 왜 그렇게 됐는지만 이해를 잘 하고 있으면 돼.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렇게 그 정도만. 예. 그럼 혹시 여기서 또 질문 없어요? 괜찮아요?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이제 뒤쪽 좀 나가 볼게요. 알겠죠? 좀 5분 정도 쉽시다.